자, 갑시다, 확률. 확률이라는 것 또한 어디서 배웠냐면, 5학년 2학기 뒷부분인가? 6학년 뒷부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률이라는 걸 배워요. 반드시 일어난다. 거의 일어난다. 반반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했던 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0%라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 100%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50%는 반반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요, 확률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예.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우의 수처럼 사건이나 관찰을 시행했을 때 그래서 어떤 동일한 조건상에서 같은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전체 중에서 그 경우의 수가 나올 비율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상대도수라는 게 결국엔 비율이죠. 그래서 진짜 쉽게 얘기한다면 전체 도수분의 극계급의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그 값을 일정한 확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냐면 P를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 P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에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눈을 던질 때 라고 하면은 주사위 눈을 던질 때라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중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은 1의 눈이 나오는 건 하나니까 6분의 1이죠. 이거를 실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면 반드시 6분의 1이 나오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동전을 던져. 그러면 앞면이 예를 들어 15번 던졌어. 10번 던졌어.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올 것 같아? 몰라. 10번 다 앞면 나올 수 있어. 그 정도쯤이야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100번 던졌을 때는 100번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을까? 있긴 하겠지. 드물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한 10,000번 던졌을 때 10,000번 다 앞면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없진 않겠지? 그치? 있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겠지. 로또를 살 걸. 진즉의 로또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럼 이제 더 심해서, 몇만 번, 억 번, 몇백 번을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엔 처음에는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50%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죠. 반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거 자체가 이제 확률이고요.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에 그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수렴한다. 그 숫자를 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앞으로 얘기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이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그젬플 57-1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전을 200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에 대한 상대도수를 적어주시면 대략적으로 얼마? 0.49. 동전 한 개를 계속해서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에 가까워지니까 0.5.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8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1, 2, 4. 2분의 1이죠. 일반적으로 확률은요, 소수로 적는 것보다는 전체 경우를 체크하기 위해서 분수로 적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제 57번 확인해 보시면
4번 던졌을 때 P에 위치할 확률. 그럼 이걸 조합해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2를 하고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4번 던져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면이 몇 번? 한 번. 뒷면이 몇 번? 3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동전을 총 몇 번 던진 거기 때문에 4번 던진 거기 때문에 그 4번 던진 거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나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6개 가지가 나오고요. 그죠? 그 16가지 중에서 앞면이 1번, 뒷면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오나요? 이거 B1에서 했었죠?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총 4가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6분의 4. 전체 확률은 4분의 1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확률의 성질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지금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는 말 자체에서 전체 경우의 수보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작거나 같을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가 절대 1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P의 범위는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0이라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다. 1이라는 건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의 수. 예를 들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던가. 그죠? 다음에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1인 경우. 간 절대 불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로서 0이냐 1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8-1번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2, 3, 5 3개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 미안해요. 나 그렇게 이상한 눈 쳐다보지 마세요. 계산 실수할 수도 있지. 미안해요.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0. 자연수 눈이 나올 확률 1. 이렇게 반드시 나오죠. 지금 어디야? 167페이지 중입니다. 자, 58-2번에 주머니 속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공 4개, 검은 공 3개 중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분의 몇? 7개 중에서 3개, 7분의 3이죠. 그래서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반드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없어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58번에 이게 이제 정오 문제라고 해서 참거짓 밝히는 그런 그런 문제인데요. 1번 맞는 말? 예, 맞는 말. P가 0이라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P가 1이면 사건 A는 반드시 일어난다. 맞고요. 자, Q.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그쵸?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5번이 틀렸어요. 어떤 식이 돼야 되니까? P 지우고 써야겠다. 너무 난잡하다. 예제 58번 보시면 그 58번에 5번에 식을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P 더하기 Q는 1이다. 로 바꾸거나 아니면 P라는 값은 1-Q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하나로 바꿔주시는 게 올바른 계산법이 되겠죠.
자, 57-1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처음 나는 수의 x, 나중을 y라 할 때 x 플러스 2y는 7이 될 확률은 하나씩 다 구해보시면 돼요. 얼마? 예를 들어서 5,1 또 3,2 또 1,3. 보통은 x 플러스 2y는 7이라는 거의 경우를 구할 때는 개수가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을 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다른 애들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2개짜리는 상관없으나 3개짜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규칙 중에서 그나마 편하게 할 수 있는 규칙은 개수가 가장 큰 거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면 중간에 빠지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쓸 때도 항상 규칙을 정해주시는 게 좋단 얘기예요. 자, 다음 58번에 빨간 양말 5개, 노란 양말 3개, 흰 양말을 꺼낼 확률 0.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xy라 할 때 3x 플러스 2y는 5 이상일 확률 1. 그죠? 너무 쉽죠? 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여사건에 대한 말이 또 나왔습니다. 여사건이라는 건 그 여사건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사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A 사건을 예를 들어서 A 사건의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여사건은 A의 여사건은 1-P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사건을 구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적어도 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사건 문제로 푸시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사건으로, 그쵸. 다양한 경우를 하나 구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거 하나를 구해서 반대로 바꿔주시는 게 더 빠를 테니까요. 자, 그럼 59-1번. 일단 10분의 9인 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밑으로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1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 그 59-2번 같은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일단은 둘 다 앞이 나오거나 하나 앞, 뒤, 앞, 뒤 중에서 그죠? 원래대로 원칙대로 구할 때 적어도 하나가 앞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이에요 라고 구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를 확률로서 풀게 된다면 여사건으로 풀면 된다고요. 적어도라는 단어만 들어갔으니까 전체에서 뭘 빼냐면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럼 둘 다 뒷면. 하나를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죠. 거기다 또 하나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하시면 4분의 3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이 될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예제 59번. 적어도 1개의 주사위에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푼다? 여사건으로 푼다. 적어도 하나가 주사위 몇 개? 2개를 던졌을 때
59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아닌 경우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즉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4분의 3이라는 답을 고를 수 있게 되겠죠. 우리 경우의 수에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 또는이라는 게 들어갈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더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A 사건과 동시에 B 사건이 일어날 때는 동시에가 나타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곱한다 라고 했죠?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하는 것처럼 확률도 다르지 않아요.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여기서 비교하는 건데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그 또는이 들어갈 때는 확률에서도 동일하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P 플러스 Q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1을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60-1번 한번 보시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전체 공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3개니까 3분의 1이죠.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9개 중에 2개입니다. 그래서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그 2개를 더해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눈의 합이 3 또는 5가 되는 확률. 눈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5가 되는 경우는 4가지가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2개 던졌기 때문에 그 주사위 2개가 동시에 던져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6가지 경우가 3 또는 5의 눈이 나올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앞에서 저기 밑에 옆에 있는 설명처럼 18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은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경우분의 합의 법칙을 이용한 경우의 합을 적어서 한 번에 약분을 한 거가 될 거고요. 자, 60번. 해가 1 또는 6일 확률. (6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방정식의 해가 뭐가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값이 1이 나오거나 6이 나오는 경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1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가 있을 거예요. 1, 11, 22, 33, 44, 55, 66. 두 눈이 서로 같을 때. 다음 두 번째는요. 6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1 또는 6이 나오는 경우는 답이 어떻게 된다? 전체 주사위 2번 던졌으니까 36분의 두 눈의 경우의 수의 합은 7개. 36분의 7이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동시에도 같이 보신다면요.
확률 같은 경우도 확률째로 그냥 곱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61-1번이에요. 그 예제, 이그젬플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61-1번에 있는 예제에 61-1번을 확인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 동전을 던질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나오고 라는 것 자체가 AND로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ND 같은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61-2번의 합격 확률 또한 지현이가 합격하고 누구? 수빈이도 합격하고 축하해요. 자, 수빈이도 합격하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답 그냥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건 사실 경우의 수에서 종류별로 다 할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확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게 전체 경우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랑 동일합니다. 단지 분수로 바뀔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면 돼서 지금 좀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61-1번 비가 올 확률이 30% 모레 비가 올 확률은 80% 연속해서 비가 올 확률은 몇 프로?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분의 몇? 예제 61-1번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은 30% 모레 비가 올 확률은 80% 계산해주면은 100분의 24 뭐 0.24라고 쓰셔도 될 거고 아니면은 뭐라 쓸까요? 25분의 6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네요. 61-2번은 문제를 전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좀 기가 막히는데요. 소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4분의 1이면 4분의 3만큼 약속을 안 지키는데 친구가 있을까? 난 이런 생각을 항상 해. 결국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데 나는 그럼 애초에 얘랑 약속을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쟁이와 거짓말쟁이가 서로 간에 약속을 했대요. 자,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다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일까? 동시에 둘 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둘 다 모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못 만난다는 얘기야. 그지? 소은이가 허탕을 치든 상표가 허탕을 치든 소은이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61-2번을 해서 예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한다면 구할 때 문제의 뜻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만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시는 게 더 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확률이 4분의 1짜리 되는 소은이와 상표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예요. 둘 다 약속을 지키는 경우에는 만날 수 있어.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만나. 그래서 얘는 무려 10분의 후라는 어마무시한 확률로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네, 양아씨 2명이서 약속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읽었을 때를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 또한 이제 필요해요. 여사건이라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여사건이 편한지 이런 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답이 될 거고요.
연속하여라고 하는 그 62번도 그럼 같이 볼게요. 62번에 연속해서 뽑는 경우 연속한다라는 것 또한 동시에라는 그 곱하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게 좀 차이가 나요. 이거를 얘기를 해도 니네들가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혹시 문방구라는 장소가 뭔지 아십니까? 요새 문방구 없잖아요. 드림디포 이런 거 말고 학교 앞에 있는 슈퍼 막 문방구 막 이런 거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거기서 뽑기 했던 거 혹시 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왜 알죠? 옛날 사람들이세요? 이거 없어진 지 좀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따시만한 종이에다가 정말 누가 손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한 것 같은 스탬플러로 여기 하나하나 찍혀갖고 종이가 모양이 이렇게 박혀있는 이게 정말 그 도도도도독 하고 한 100개? 한 몇백 개 정도 꽂혀있는 그 판때기에서 돈을 얼마를 주고 여기서 있는 거 하나를 또 끊어요. 그래서 딱 피면은 뭐 대부분 높은 확률로 꽝이 되겠죠. 하지만 뭐 당첨이 되면은 가끔 뜬금없는 선물을 주거나 우리 때는 주로 엿을 이용했죠. 잉어엿이라던가 뭐 이따시만한 엿을 줘요. 그 엿 먹어라의 엿이 아니 진짜 엿을 줘요. 그래서 그 막 호박엿인데 그거 막 애들끼리 막 이따시 막 물고 있고 막 부러뜨려서 애들 나눠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뜯었잖아. 뜯어서 내가 확인했잖아. 뜯어서 내가 확인한 경우에 꽝이야. 그럼 이거 무효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쓱 하면 갖다 붙나? 뽑았으면 끝이지. 그죠? 근데 그거는 어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첨제비 같은 거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작위로 지금 여기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한 3개 정도 그려놓고 한 10몇 개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거 뽑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치? 이거 확인하고서 하고 다시 꽂아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뽑아서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랑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냥 뭐 로또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 번호를 뽑아서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 사람은 또 확인을 하고 집어넣고 해서 복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렉처를 보시면 렉처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빨간 공 3개,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 들어있는 이 공,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무작위로. 근데 예를 들어 현우한테 뽑아봐 라고 해서 현우가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니? 8분의 3이죠. 자, 그럼 이때 다시 집어넣지 않는 상태로 생각하면 전체 공이 8개에서 몇 개로 줄은 거야? 7개로 줄은 거야. 그럼 남은 빨간 공이 몇 개가 된 거야? 2개가 된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재승이 차례. 자, 뽑아봐 했는데 재승이가 또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이번엔 전체 몇 개의 공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가 남았으니까? 2개가 남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뽑는데 나도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소민이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남은 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내가 그러면 빨간 공이 아니라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하고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한 번 시행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마다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현우가 확인을 했어. 집어넣었어. 다시 공이 몇 개가 되니까? 8개니까 그럼 재승이가 다시 뽑을 때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여전히 8분의 3일 거고, 나도 여전히 8분의 3일 거고, 소민이도 아까처럼 0이라는 확률이 아니라 여전히 8분의 3일 거고, 계속 그 확률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속하여 뽑을 때는 항상 다시 넣느냐 넣지 않느냐가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연속하여 뽑을 때를 말을 조금 바꿔서, 자, 내가 디저트를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먹고서 오로록 하진 않잖아요. 미안해요, 더러워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입에 넣었다가 이렇게 뺐다고 해서 그 모양 그대로 나오고 내가 먹을 차례인가?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혼나요. 또 먹을 것 같고 장난치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가 나오거나 그 먹을 순서를 정할 때 뭐 누가 뭘 먹고 누구는 뭘 먹고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먹는 경우를 정해주는 경우, 그런 것들 모두가 다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다시 넣지 않는 경우로서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하는 그런 몇몇 가지 경우들만 이제 복구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2-1번 같은 경우에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두 개 모두 흰 공일 확률. 첫 번째 흰 공일 확률은 몇 번? 몇 분의 몇? 5분의 3. 두 번째 흰 공일 확률은 5분의 3. 이게 1번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할 때에 둘 다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첫 번째는 변함이 없지만 두 번째에는 전체 공도 개수가 바뀌었고 남는 흰 공의 개수도 변했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값들이 25분의 9가 되느냐 아니면 10분의 3이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식 제대로 못 쓴다고 지적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그 팁을 드리자면, 모르겠으면 따라 쓰세요. 제가 수업 때 하는 식들을. 이게 필수적인 식이잖아요. 이거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누가 뭘 뽑았고 두 번째가 뭘 뽑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그죠? 누가 이거 몰라? 누가 이거 계산할 줄 몰라? 나도 알아. 그지? 그거 머릿속으로 하지 말라고. 근데 알겠지? 그게 이제 식 쓰는 팁이에요. 그렇게 식을 쓰다 보면은 늘어서 서술형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62-2번. 상자 안에 5개 제비가 있는데 2개가 당첨 제비고요. A가 확인한 다음 다시 집어넣고가 중요하네요. B가 1개를 뽑을 때 둘 다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당첨 곱하기 당첨 25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9장 카드에서 차례로 2장을 뽑아. 차례로 2장을 뽑아. 처음 나온 수를 10의 자리 숫자, 나중 나온 숫자를 1의 자리 숫자로 하여 두 자리 수를 만들 때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단! 다시 넣지 않는다. 홀수가 될 확률. 야, 홀수가 될 확률이라는 건 홀수, 예제 62번 내용인데요. 홀수가 될 확률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홀수라는 건 어떨 때 홀수가 되지? 1의 자리가 홀수일 때 홀수가 되죠. 자, 그럼 물어보자.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짝수는 몇 개야? 홀수가 5개야.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고 10의 자리부터 채우고 나서 1의 자리를 채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확률은, 홀수가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처음 뽑았을 때
그러니까 짝수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홀수를 뽑는 경우. 두 번째는 홀수를 뽑고 그 다음에 다시 홀수를 뽑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짝수를 뽑을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몇 분의 몇? 확률은 9분의 5, 4. 그 다음 두 번째 홀수를 뽑으려고 하니 전체 숫자는 몇 개로 줄었고 전체 홀수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 둘 다 홀수를 뽑을 때에는 10의 자리를 뽑을 때 홀수일 경우는 9분의 5가 될 거고 1의 자리에서의 홀수를 뽑을 확률은 8개 숫자 중에 남은 4개를 뽑으면 된다. 계산해 주시면 18분의 5고요. 18분의 5라서요. 요 두 개를 더하시면 9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구하실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뽑아서 다시 안 집어넣었으니까 줄 세우기로서 생각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9 곱하기 8이라는 72가지 중에서 홀수눈이 나오는 거. 자, 뒤에 홀수를 먼저 정해. 5 곱하기 남은 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8개 9분의 5 똑같이 나와요. 경우의 수로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푼 거는 확률로서만 풀어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 여기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